분명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 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도통 성적이 오르지 않는 중고등 자녀. 대학 진학과 진로 설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부모로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센터큐는 지난 15년간 공부를 아예 포기한 중하위권 학생들을 다시 공부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일일 평균 학습 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까지 끌어올리는 기적같은 변화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당연히 성적도 향상되어 9등급 수능 기준 7, 8등급 학생을 1, 2등급으로 향상시키고 건국대, 홍익대, 단국대 등 인서울 합격 사례뿐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상위 대학 합격까지 사례를 만들어내 왔습니다. 어떻게 공부 안 한다고 하는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심지어 빡세게 공부하는 습관까지 만들고 성적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첫째,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둘째, 기질을 파악해 기질에 따른 센터큐의 학습법을 전략적으로 적용한 데 있습니다. 중하위권 자녀도 인서울, 나아가 상위권 대학 합격하기 위한 학습 방법의 전환,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학습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공부를 안 한다면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성적이 안 오르거나 제자리라면 제대로 된 점검이 필수입니다. 당연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성적은 당연히 오르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큐는 특허받은 자체 학습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기반하여 아이들의 학습 수준을 매우 상세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는 우선 일일 평균 학습 시간이라는 핵심 축으로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을 점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일 평균 학습 시간을 산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난 2주간 학습한 시간을 모두 더한 후 나누기 12를 하면 됩니다. 주 5일이니 2주면 나누기 10을 해야 하지 않나? 아닙니다. 저희 노하우상 2주 기준 나누기 12가 맞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수업한 시간도 모두 더하냐? 학교와 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한 시간은 당연히 더해야 합니다. 그럼 제대로 공부한 건 어떻게 확인하냐? 중요한 건 수업을 듣고 온 당일에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당일에 들은 수업 내용에 대해 2개만 핵심 개념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세하게 제대로 대답한다면 학교 학원의 수업 시간을 더하셔도 되고, 대충 아는 것 같다면 50%만 더하시고, 제대로 대답을 하는 게 없다면 더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와 사이가 안 좋아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럼 한 주에 한 번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에게 문의해주세요. 훌륭하다, 아주 성실하다, 그러면 모두 수업 시간을 더하시고, 그냥 수업을 듣고 있는 정도고 부족함이 좀 있긴 해요 라고 하면 50%만 더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면 더하지 말아주세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상세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시간이 2시간 이하일 경우, 학습 시간이 일일 평균 2시간 이하라면 대부분의 경우 유튜브, 게임, 소셜미디어 등 소비적 쾌락에 심각하게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관리도 제대로 안 되겠죠. 밤낮이 바뀌어 있거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자아 효능감이 낮고 자기 합리화를 자주 하며 억지를 부리고 동기부여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 시간이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일 경우 학습을 하긴 하나 지속적인 학습 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비적 쾌락을 즐기고 학습을 하는 척하거나 답지를 베껴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한계가 있으며 아이는 뭔가 하고 있다고 주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진 않죠. 학습 시간이 4시간 이상 6시간 이하일 경우 기상 및 취침 시간 준수, 방정리 등 어느 정도의 생활관리는 되지만 수동적인 학습 태도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이 어느 정도는 있으나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성과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습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학습 시간이 6시간인 경우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인식이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는 않고 있으며 학습에 있어 수동적인 태도와 주도적인 태도가 공존합니다. 잘하고 싶기에 열심히 하긴 하나 본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피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사실 6시간 학습만으로는 더욱더 높은 수준의 성적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일일 평균 학습 시간을 기준으로 아이의 학습 수준을 점검해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학습 시간을 늘리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고유한 학습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학습법을 적용하면 학습 시간의 증가와 질적 향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센터큐는 UNI 심리검사센터의 학습 유형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 기질을 분류합니다. 학습 4시간 이하인 학생들의 경우 반항형과 잡념형 두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항형은 대체로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고 학교 공부가 미래의 직업이나 실제 생활에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습 동기가 낮으며 적절한 학습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 공부보다는 프로게이머,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 이런 것들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잡념형은 공부에 신경 쓰는 요소가 많은 유형입니다. 가정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복잡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거나 친구 문제 등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과하게 많을 때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습 시간이 4시간 이하인 아이의 경우는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그저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반항형 유형은 매일 작은 목표 설정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잡념형 유형은 공부에 다른 자극을 최소화한 환경을 제공하고 짧지만 집중적인 학습 세션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센터큐의 황금률을 확실히 안착시키기. 센터큐의 황금률 첫째, 부모님께 대한 예의. 둘째, 생활관리, 방정리, 공용공간 정리, 기상집중시간, 건강한 관리를 체화시켜야만 학습까지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제대로 진행하기 전에 이를 명확하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센터큐의 황금률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둘째, 학습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진행해야 하며 셋째, 작은 보상으로 배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학습 시간은 단 3분, 5분, 10분씩만 늘려도 됩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만큼만입니다. 아이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찾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며 처음부터 배움의 재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배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용돈 혹은 핸드폰 사용 제한과 같은 페널티를 통해 아이의 학습 동기를 재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학습 기질을 고려해 조금씩 학습 시간을 늘려나가면 4시간 이상의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일일 평균 4시간 학습 시간인 학생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외골형과 고군분투형 두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골형은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사에 집중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심 바뀐 과목의 집중력과 성적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상위권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고군분투형은 학업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노력한 만큼, 시간을 투입한 만큼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 계획 짜기, 적절한 학습 목표 설정하기, 노트 필기법, 요점 파악하기 등 공부하는 방법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정확한 학습 상태 점검과 집중도 분석을 통해 학생의 진짜 실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외골형은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해 강점인 과목을 약점인 과목과 연결하여 다양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이끄느냐? 예를 들어 영어는 좋아하지만 수학을 싫어한다면 영어로 수학과 관련된 소소한 내용들을 읽어보게 하고 관련 유튜브 영어 영상들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런 노력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습 방법 영상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또 고군분투형은 최적화된 학습 계획과 방법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주 학생이 학습한 내용으로 진단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아이가 어떤 과목과 단원에 강하고 약한지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학습에 집중하는 순공 시간과 시간에 따른 학습 집중도를 데이터화하여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줘야 합니다.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 과목과 진도, 집중도가 가장 좋은 시간대와 나쁜 시간대까지도 함께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이런 노력을 최소한 한 달 동안 해야 하며 한 달간의 학습 데이터를 모아야 구체적인 학습 진행을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 계획의 실행 정도와 내용을 주 단위로는 피드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거나 강화하여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희 센터큐가 각 학생의 학습 상태를 날마다 기록하고 분석하는 특허받은 자체개발 솔루션인 나우즈로 학생들에게 개별화되고 최적화된 학습 계획을 세워주고 학습 시간 추이를 계산하며 평균 성적을 기록하고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어떤 공부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며 로드맵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부모님께서도 다음 기준으로 최소한 한 달 동안 아이의 학습 데이터를 모아주시면 저희의 기준만큼 의미 있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한 달보다는 두 달, 세 달, 오랜 기간이 누적될수록 더 구체적인 현황 지표와 계획이 수립되고 더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해집니다. 1. 제대로 학습한 시간, 가장 잘 집중하는 시간대와 흐트러지는 시간대, 그리고 정확히 집중한 시간. 2. 교재 진행 완성도, 1시간당 진행 가능한 교재량, 교재의 핵심 내용 이해도, 단원별 테스트 결과. 3. 이해도, 잘 이해한 단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원. 이후 이것을 아주 간결하게 도표화하여 아이와 함께 상호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간결한 도표가 필요한 이유는 복잡할수록 아이들이 보기 싫어하고 빠른 인식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긴 하는데도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중고등 자녀, 센터큐가 제시해드린 방법에 따라 학습 수준을 점검하고 학습 기질을 명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적용하면 신기하게도 공부를 회피하고 거부하던 학생들이 다시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학습 시간이 스스로 늘어나게 되는 신기한 성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적 오를 수 있죠.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과 기질을 명확히 모르시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센터큐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의 가이드를 따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아이의 학습 시간과 학습 수준을 더 높여나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저희 센터큐에 상담 문의해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